예,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길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명진TV 구독자 여러분. 혹시 7월 27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지요? 1953년 7월 27일, 이때 아마 전쟁을 멈추고 우리가 이제 정전 협정을 맺었던 그 날이 바로 7월 27일입니다. 올해 꼭 70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명진TV에 아주 귀하신 두 분, 한 번에 모시기 힘든 이 두 분을 동시에 모시는 그런 이제 영광을 저희 명진TV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 제 오른편에 계신 분은 고은강순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저희 정현진 대표님이신데, 오늘 두 분 모시고 여성 평화 활동가로부터 정전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명진 TV는 처음이시고, 우리 정현진 대표님은 전에 한번 이제 미국에 대한 방송을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두 분을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편하게 그냥 두 분이 또 서로 뭐 모르시는 관계도 아니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먼저 우리 제가 정현진 선생님 소개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현진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된 건 2015년에 워먼 크로스 DMZ라고 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건너간 국제 평화 여성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정현진 대표는 그 국제 여성들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팀에 끼어 있었고, 저는 남쪽에서 그들을 맞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날 처음 뵀는데, 이제 서양사를 전공하시고 서울대에서 서양사를 준비하시고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거기서 올해 몇 년? 36년. 36년. 예, 머물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액션 온 코리아라 활동을 하고 계시고, 생일이 8.15셔요. 아, 생일이 8.15. 제 생일까지 기억을 선생님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네네, 8.15 잊지 못하죠. 그러면 두 분 처음 만나신 게 그때 그 2015년도에 2015년. 한 분은 이렇게 남쪽에 계시고 한 분은 북에서 이렇게 북에서 넘어오신. 그럼 정 대표님 그때 어떻게 북에 들어가셨습니까? 그거는 크리스틴 안이라고 미국의 이제 활동가가 한 2년 넘게 준비를 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2015년이 이제 광복 70년이기 때문에 남북이 오가지 못하고 또 박근혜 정권 하에서 남북 관계 굉장히 경색될 때 이제 해외에 특히 이제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의 힘으로 남북 화해에 기여하고자 남에서 북을 가든지 북에서 남을 가든지 그걸 이제 워먼 크로스 DMZ라는 그런 명칭으로 세계적인 평화 여성 운동가들을 크리스틴 안이 모았는데, 저는 그때 통일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가게 됐죠. 그때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도 있었고,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고 아주 유명한 여성도 있었고, 그랬죠.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참 대단한 행사였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 세계 그 평화 운동하신 여성 그 활동가들이 손잡고 이렇게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그 장면이 지금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어쨌든 그 곳에서 두 분이 처음 이제 대면을 하신 그런 상황이군요. 이번에는 우리 정현진 대표님이 그러면 우리 고은강순 선생님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은. 고은강 선생님은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시고요. 우리나라 그 호주제가 여성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제를 폐지하는데 가장 앞장서신 분이시고요. 또 이제 평화 운동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한 10년 전쯤에 평화 어머니회라고 이제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자라는 그런 아니요, 제가 워먼 크로스 DMZ 할 때 그때 그때부터 만나셨어요? 그때 5월달에 넘어졌잖아요. 제가 6월달에 평화 어머니를 만들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그 표어가 남부 군사들 모두 어머니의 자식이다. 그런 표어를 쓰셨던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2017년인가
그 평화의 춤을 다 모여서 광화문에서 예.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평화 춤추기 이런 거를 또 시작하셔가지고 또 거기 이제 막 이렇게 핑크색들을 많이 동원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여성의 힘으로 뭔가 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희망을 지금 희망을 주고 계신데 이번에 평택 727 이라는 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일을 시작하시게 된다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두 분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은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주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또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이렇게 많은 열정을 가지고 평화 운동을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여성 활동가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굉장히 이제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 7월 7일이 정전협정 70년이 된 날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부부터 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사실상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아마 그 방향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참 최근에 아실 텐데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자. 사실은 이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이 잠시 중단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휴전협정, 휴전선이라고 얘기하는 전쟁을 끝내자라는 당연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인데 이 주장을 하면은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얼마 전에 이제 나왔는데 그 이야기 들으시고 저는 두 분 모두 평화 운동을 해오신 입장에서 굉장히 남다른 분노와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네, 우리가 분단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남북이 완전히 대치되고 있으니까 이건 뭐랄까 피라미드에서 제일 꼭대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현상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예. 전쟁은 안 날 것이다. 미국에게 많이 뒷받침해주면서 미국을 꽉 잡고 있으면 이 체제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 체제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말하자면 기득권 세력이 있죠. 예. 반면에 이 분단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양우의 사회잖아요. 극우로 막 치닫는 사회잖아요. 정글 자본주의라고 하고 그래서 약육강식 세계에서 없는 사람 자살률 1위에다가 불평등 국가 1위에다가 서민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회주의니 빨갱이니 종북이니 해가지고 다 차단해버리고 우리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이게 숨통을 트이자 남북이 전쟁 상태를 이제 종식시키자 이런 얘기를 나오면 그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적폐 세력들은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아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대변해서 예. 이 분단 체제를 아주 영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죠. 우리 정 대표님은 이 반국가 세력 졸제 반국가 세력이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임무를 다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일단은 한국전쟁이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70년 동안이나 휴전이다. 이렇게 아주 뭐 긴 세월 동안의 휴전인 이런 전쟁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예. 이런 한국 전쟁의 이 휴전 상태가 굉장히 기이한 상태라는 거를 아셔야겠고 대통령의 그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할 임무를 생각하자면 남북이 평화 통일을 하자면 일단 싸움을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기 전에 본인이 반헌법 세력 아닌가 생각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두 분이 올해 70년이 되는 이 정전협정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 속에서 올해 7월 27일에 즈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앞장서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우리 고은광순 선생님께서 현재 이번 7.27을 맞이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7.27에 그 평택 미군 기지에 가서 평택 미군 기지. 예. 그 450만 평 둘레를 전부 이제 핑크색 띠로 인간 띠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70년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상하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미국과 한국은 뭐 이제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올해가 70년 되기 때문에 거창하게 이거 뭐 기념하는 행사를 뭐 10월 달에도 하고 어쩌고 한다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그걸 그렇죠. 그런 길이 드는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못 사는 나라다. 70년을 외국 군대가 지배하면서 마치 군사적 식민지처럼 우리가 굴고 있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우리한테 대부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지비랑 뭐 이런 거. 그리고 미국이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이유가 미국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남북을 분단하고 그것을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제는 정치가들이 안 해? 미국이 뒤에서 그렇게 꼭 잡고 있어? 좋아, 그러면 우리 주권자, 우리가 나설 거야. 우리가 나서서 거기 가서 외칠 거야. 평화협정 해라. 아니면 나가라. 그것이 이제 평화협정 or out 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구호로 결정하고 그 험프리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문이 5개 있거든요. 그 문 5개 앞에서 집중적으로 한반도 분단 체제 그리고 종전하고 평화로 간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상 미군의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군 기지를 평화적으로 에워싸는 그런 이제 시위를 7월 27일 날 벌이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신 거네요. 여성들이 시작했어요. 여성들이 5월달에 정현진 선생님이랑 같이. 정현진 선생님도 그때 시작할 때 동참하셨습니까? 기자회견이에요. 30명의 여성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때 에워싸는 게 선생님 이 핑크빛 천을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이번에도 핑크빛이 등장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게 눈에 굉장히 잘 띄고 그렇죠. 평화 여성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손 잡고 있는 것보다 그 천을 들고 있으면 훨씬 넉넉하게 공간을 그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천이니까요. 부산, 진해, 뭐 제주 내년에 또 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또 현장마다 그 이제 핑크빛 그렇죠. 그걸 천을 들고 나가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상징이 될 되네요. 거예요. 그걸 제가 핑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핑순. 요번에 핑순, 2만 야드를 준비했습니다. 2만 야드. 와. 그 2만 야드면은 이렇게 받아서 끊으면 한 몇 개 정도 나옵니까? 200개. 200개. 그 롤이 한 단위가 90m예요. 그거 200개로 에어쌀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 전체를 에워싸면은 미군 기지가 아마 둘레 길이가 꽤 나올 텐데. 18km. 18km. 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 한 1m, 2m 18,000명. 18,000명. 야, 이거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쉽지 않겠지만 예. 무리하지 않고 되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하자. 분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제 이 1인 시위가 좀 성에 안 차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우리나라 이 땅에 미군이 들어와서 70년 동안 이렇게 호령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가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 어쨌든 이 분노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그런데 거의 한국민의 80%가 미국을 좋아한다.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때문에 6.25 전쟁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우리를 북으로부터 승냥이 같은 늑대 같은 도깨비 같은 북으로부터 지켜준다라고 하는 안보를 저들이 담당해주고 있다. 이렇게 잘못 알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친미적 성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박정희 관련 책이나 뭐 이런 거를 쓰고 자료 찾고 하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미국이 독재자를 앞세워서 그 발톱을 감추고 있었다. 그 독재자들을 통해서 뒤에서 지지하면서 박정희 전두환이요 수백 건의 간첩 사건을 조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조작 당한 사람들은 숱하게 고문당하고 뭐 죽고 병신되고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간첩을 만들면서 나중에 30-40년 후에 무죄가 재심해서 무죄가 선고가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악마화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가 국민한테 바랬던 것은 북한을 혐오해라. 북한을 증오해라. 끊임없이 북을 증오하도록 두려워하도록 우리를 세뇌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뒤에서 편안하게 나는 너희를 보호해주고 있다. 맏오빠처럼 맏형처럼 그렇게 우리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저는 안보 마약 주사 안보 마약 주사 그래서 마약 주사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화력 경멸 훈련 뭐 이렇게 하는데 점점 세지면 북도 당연히 세지고 그러면 공멸이다. 마약 주사 점점 세지면 죽듯이 결국은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센 안보는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 그런 주장도 하고 그래서 있죠. 평화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액션을 이번에 7월 27일 날 여성들이 앞장서서 핑순위를 앞세워서 이렇게 판을 한번 벌려보시겠다. 그렇죠. 이게 여성들이 이렇게 앞장서면 거기다 대고 뭐 총을 들거나 몽둥이를 들지 못할 거 아닙니까? 여성들이 앞장서면 왠지 좀 평화롭고 합리적인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아들, 손자, 며느리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 싫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핑크색은 또 세계적인 반전 평화 여성 단체가 있어요. 코드 핑크라고 핑크 코드 핑크. 그 단체 이름에도 핑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여성 활동가들은 그 전쟁이 있는 곳에는 뭐 팔레스타인이든지 베네수엘라든지 어디든 다 뛰어가서 평화를 위해서 그런 집회와 시위를 하는 이런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항상 그 활용하는 색깔이 아주 아주 진한 핑크색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명진 TV 뒤에 배경색을 좀 핑크색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야기를 좀 바꿔서 우리 정현진 대표님도 7월 27일에 즈음해서 또 뭔가 큰 이제 구상과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번이 이제 정전 70주년이라서 재미 한인들이 미국에 있는 평화 단체들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큰 행사인데요. 정전 70주년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아주 일대 전환점을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굳센 결의로 워싱턴에 한 1000명이 모여보자. 워싱턴에 한 1000명이 모여서 백악관 앞에 집회도 하고 연방의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브루스 커밍스 같은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과 같이 이제 학술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평화협정 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무엇보다도 백악관이나 미 의회를 통해서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해보자라고 이제 미국에서 워먼크로스 DMZ 또 뭐 퀘이커 친우 봉사회, 코리아 피스 나우 이런 이제 여러 평화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한 지난 7-8년간 이렇게 활성화되었는데 이들 과 같이 준비하고 있는 행사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 와서 어떤 이런 활동이 있을 때 주로 이때까지 이제 저 혼자 오가고 이러다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빠지면은 이 국제 연대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특히 평화의 길 경기 평화교육센터 AOK 이렇게 사이좋게 한 명씩 주로 청년층을 평화의 길에서도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이죠. 명진 TV 우리 김 감독을
워싱턴에 파견해서 네. 반미시 선두에 서도록. 네, 네. 근데 제가 예. 바라는 그림은 이런 거예요. 지금 평택에서 예. 미군 기지를 핑크천을 사용해서 정말 그 전쟁이나 무기를 녹여낼 만한 그런 힘으로 에워싸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싱턴 행사는 7월 26, 27, 28, 3일에 걸친 거지만은 27일 날 가장 큰 집회가 있게 예. 됩니다. 그럼 시간적으로는 평택이 앞서거든요. 앞서고. 평택이 27일 오후 4시면은 그 미 동부 시간으로 27일 새벽 3시가 돼요. 그럼 이제 평택에서 평화의 힘으로 시민들이 다 그 미군 기지를 에워싸는 이 에너지가 지구를 타고 한 바퀴 워싱턴까지 전해져서 그 기운을 우리가 또 받아서 백악관과 의회에서 이렇게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고 이럴 때 전 지구를 도는 예. 전쟁국가 미국의 시대를 끝내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국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 그 박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상학 저거 탈북자. 뭐 삐라 삐라 전단지 삐라. 계속 보내고 있는 예. 전단지를 엄청난 규모로 보내잖아요. 예. 저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온지 미국이 궁금하더라고요. 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미국의 NED라고 하는 NED라는 곳에서. NED가 CIA 등이 뒷돈을 대주면서 만든 조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2004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2008년에는 부시 대통령이 막 이렇게 그렇죠, 껴안고 찍는 그렇죠. 사진도 예, 이렇게 예, 공개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오랫동안 사랑하는 한국인은 박상학이에요. 그래서 박상학이 그렇게 북한을 자극하고 북을 자극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이 노리는 거는 무기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도식적으로 다 나오는 게 북을 자극하고 무기 팔아먹고 북을 자극하고 무기 팔아먹고. 그렇죠. 예. 저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답답한 게 네.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 네. 관계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네.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뒤에 뭐 한미 워킹 그룹이었던 제재를 받아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좀 찌그러들기도 했지만 맞아요.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수입 액수가 네. 훨씬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들으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문재인 예. 5년 동안에 2조를 샀어요. 네. 2조를 예. 더 샀어요. 미국한테요? 미국 무기를. 그런데 윤석열이 1년 만에 18조를 그렇죠. 예. 샀잖아요. 1년 만에 훨씬 많은 1년 만에. 그러니까 문재인 5년 동안에 예. 사들인 7배를 1년 동안에 사들인 거예요. 미국 무기만을.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서 미국에서 뭐 대접받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호구 노릇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 예. 그렇게 무기는 사들이면서 내년에 대학교 등록금을 또 그 상당 폭을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 사실 뭐 다른 이제 복지나 이런 것들은 네, 다 줄여가면서. 줄여가고 감액시키고 예. 네. 아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예.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좋아해서 어여삐 여겨서 이렇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온 거고 미국은 정말 지구상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벌인 나라고 이때까지 250년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전쟁을 하지 않은 그 횟수가 한 16년인가 아주 짧은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그 체제를 멈추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실제 살아보면은 미국의 시민들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해요. 미국의 시민들도 예. 전쟁 반대 시위에 나와서 우리 세금 전쟁에 쓰지 마. 우리 세금 복지와 교육비에 써.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는 그런 이 시민들의 마음과 예. 마음을 이번에 이렇게 핑크천으로 다 핑크천으로 그런데 예. 정말 또 놀라운 사실도 있어요. 예. 우희정 교수님이 이제 그 수의학 하시면서 예, 그 예, 세균과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미국은 그 일본에서 일본 731 부대 마루타 부대라고 예. 하는 거기서 그 끔찍한 생체 실험하고 뭐 하는 그 세균 자료들 이런 거를 다 그대로 가지고 받고 왔죠. 예. 그리고 일본을 전범으로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세균 실험실이 지금 전 세계에 300여 개가 있다고 해요.
그 우크라이나에도 46개가 있고 뭐 이런 게 요번에 전쟁 통해 그 20여 개가 이제 들통났다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는 위험하니까 사막 한가운데 이 실험실이 있거나 아니면 실험을 못하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센터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300개 세균 실험실에 전 세계 이 세균 실험실을 다 총괄한 센터가 한국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믿어지십니까? 부산 8부 아니 부산 8부도로 들어와서 뭐 사방으로 퍼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책임자가 왜 한국에서 실험하고 센터를 한국에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프렌들리한 국가인데 우호적인 국가인데 why not? 왜 하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프렌들리가 아니라 완전히 한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걸 빨리 우리가 깨야 좀 자주적인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우리 정 대표님은 미국에서 36년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어떤 본질, 아까 전에 이제 전쟁 국가 미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미국은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전 세계의 250년 역사 속에서도 16년을 빼놓고 거의 매년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어떤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글쎄요. 일단은 미국의 본토가 전쟁에 휩싸여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남북 전쟁이라는 그 시빌 워가 내전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로는 외국 군대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짓밟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긴 했지만 그 하와이라는 이렇게 본토에서 벗어난 데였고 그 전쟁에 대한 그 감각이 굉장히 좀 그 감성이 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기고 인권을 짓밟히고 그런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낮은 데다가 특히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병제니까 군대에 가면 많은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비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감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지배층이 자기들의 자녀나 자기들이 가족이 전쟁에 가서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예가 별로 없겠네요. 또 그렇죠. 인종이 다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유색 인종들이 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병사들의 구성 부분도 굉장히 관여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걸프 전쟁 때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그 걸프 전쟁 때 이제 미 공군이 가서 그 중동에 가서 막 폭탄을 터뜨리고 하는 이런 과정을 텔레비에서 계속 방영해 주면서 중계 방송 보듯이 뭐 게임 보듯이 마치 무슨 비디오 게임 보듯이 이렇게 걸프 전쟁부터 많은 그 텔레비에 전쟁 장면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전쟁에 굉장히 둔감해지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박한식 교수님의 진단에 의하면은 이 기독교 사상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이고 없애버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전쟁을 벌인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군산복합체가 거대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다 정치인들이 매수되고 이렇게 정말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구조인 거죠. 지금 세계 10대 무기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7개가 미국 거라고 했거든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뭐 이런 데가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주한미군 대사 지냈다 그러면 그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부사장 노릇하고 이제 그거 하는 거 있죠. 로비하는 거 한국에 무기 팔러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정치가 그 코드 핑크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정치가 잘못됐다. 외교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전쟁을 자꾸 일으키려는 외교를 하고 있다. 어디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의무감
압박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군산 복합체의 로비를 받으니까 또 그것이 그렇죠. 미국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더 그래서 그렇겠네요. 우크라이나 예. 전쟁이 끝날까봐 걱정이다라고 하는 미국 무기 회사의 그 뉴스, 그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저분들이. 전쟁이 끝날까봐 걱정이다. 이게,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야. 미국은 진짜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 예. 무기 판매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0년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개돼지처럼 있으면 이게 700년도 되고 7000년도 되고 이거 완전히 우리는 꿀단지, 호구 꿀단지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준비하시는 평택 미군 기지를 핑크색 천으로 이제 에워싸는 이 투쟁이라기보다는 저는 컬처 액션 무슨 어떤 문화 같은 그런 이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굉장히 이제 평화로우면서도 굉장히 또 이렇게 막 강력하면서도 막 열정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모습의 어떤 그 행동이다. 세계인들한테 예. 아주 신선한 그렇죠. 그런 예. 에너지와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은강 선생님이 그 구상을 처음 말씀하실 때 예. 저는 와 이거다. 만약에 이게 이번에 굉장히 성공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한국 내에 있는 여러 다른 미군 기지를 평화 시민들이 에워싸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K 컬처를 이렇게 그렇죠. 각광받고 있는 시대에 K 데모도 K 평화식 K 평화시 다른 나라에서 따라할 거다. 그럼 다른 나라 여성들이 예. 또 자기네를 상징하는 그런 컬러로 미군 기지 자기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를 에워싸기 시작을 한다면 이거는 전 세계적인 평화 운동으로 야, 될 수가 이거는 있겠다. 그럼 한반도 머지않아 남쪽만이 아니라 미국의 예. 국방선까지도 미국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에워싸는 그런 운동으로 장차 확대될 수 있지 그런 않을까. 새로운 어떤 운동의 예. 시작을 예. 올해 7월 27일 날 몇 시죠? 모이는 시간이? 오후 4시부터 예.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워낙 넓어서 자리 잡으려면 한 3시쯤까지는 오셔야 되고 그리고 6시부터 이제 5시 반에 게이트 안정리 게이트에 다 모여고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그 유엔 사저로 자동차 시위 신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유엔 건물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걸로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으로 흥겹게 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스티커도 붙이고요. 그래서 손잡기가 잠깐 붙잡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흔적을 진하게 남기고 오려고 뭐 궁리를 좀 했어요. 인류는 다 소중한 목숨을 가지고 있고 다 귀한 존재들인데 이 총으로 무력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미국이 지금 총기 난사로 인해서 총기 난사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1년에 몇만 문제가 명이 죽죠.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그런 폭력적인 문화 때문에 그 뭐 아이들이 막 그냥 학교에서도 집에 이렇게 총이 막 보이니까 가져와서 그냥 막 쏴버리고. 무조건 쏴버리고. 애기들도 총을 들더라고요. 애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이 이때까지 벌인 어떤 전쟁에 대한 그런 국내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인과응보라고 저는 진짜 뭐 하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총질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들 그 국가 안에서 그런 식으로 좀 민간인들이 총질하면서 서로가 서로 죽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게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근데 알고 보면 미국은 일본하고 그 핵폭탄 던지고 나서 5년 만에 쪽쪽거리고 악수하고 뭐 미국의 고위 장성들의 부부 동반해가지고 우리 전쟁일 때 거기 기모노 입고 파티하고 막 이런 사진들을 어떻게 보고 보면 나서 최고의 원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네. 핵폭탄을 던지면서 그렇게 많은 민간인들을 죽였는데도 그랬는데 그리고 둘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70년을 이렇게 원수로 살으라고 계속 이렇게 이간질하고 못 살게 구느냐 말이죠.
자기네들은 5년 만에 손잡고 왜 우리는 70년이 지났는데 이 70년을 기리겠다고 난리를 치냐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는 분들도 미국이 뒤에 있구나. 미국이 진짜 뻘이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시고 요번에 7.27의 평택으로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평화의 길에서도 저희 회원들한테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핑크색 천으로 에워싸는 이 활동에 대해서 시위에 대해서 좀 공지를 하고 또 많은 회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볼거리가 많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꼭 많이 예. 우리 정 대표님은 뭐 미국 가서 뭐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뭐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우리 김도영 그 감독님을 보낸 이유가 우리 생생하게 영상본부장이 가서 미국에서 또 우리가 벌리는 활동을 많이 촬영을 해서 한국에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도 좋은 게 그것 때문에 저희가 평화의 길 우리 김도영 감독을 특별히 미국에 보낸 이유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진행되는 평화의 어떤 행동들, 평화의 시위들을 또 저희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한테도 생생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 김도영 감독 보내기로 힘들게 결정했다는 거 널리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워낙 바쁘셔가지고 방송 중에서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는. 제가 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 그동안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거의 하루에도 몇 사람씩 만나서 그 뭡니까 이렇게. 팀장입니까? 조장입니까? 개벽팀장. 개벽팀장. 한 명씩 정해서 당신 한 명이 30명씩 조직을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개벽팀장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평화의 길에서 한 30명 정도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리 또 정현진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은 이야기가 미국의 패권이 어쨌든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해 오고 있는데 과연 이 미국의 패권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패권이 좀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어느 시점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마무리로. 이미 미국의 패권 시대에는 저물고 있다라는 게 세계적인 많은 학자들 또 시사평론가들의 평이고요. 다만 우리나라만 너무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살면서는 미국은 이제 또 연방 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 막 이런 체계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나라 대통령, 자기 나라 정치인에 대한 신뢰나 뭐 이런 것이 정말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민도 장악하지 못하는데 마치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보면은 항상 뭐 백악관이 나오고 바이든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미국의 세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이 나오지만 지금은 그 미국이라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의 시대가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징조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이 한국을 정말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국의 자국의 그것도 아주 일부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올해가 정전 70년이지만 내년 또 정전 71년, 72년 이렇게 계속 기리지 말고 올해 우리가 정말 이 정전 70년 정전 체제를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만드는 데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긴 이야기 말씀 나눴는데요. 지금과 같은 한국 사회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윤석열이 얘기하는 국가는 부동산 투기해서 수십억씩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국가를 자기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이게 노선도 바꾸고 하는 그런 국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무튼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7월 27일 행사 끝나고 나서 또 한번 모시는 그런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